오늘은 청라고 해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솔직히 왜 이렇게 냈는지 도저히 이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어제는 해원고 1학년이 너무 쉬워서 문제였으면 오늘은 청라고 2학년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문제죠. 1등급 커트라인이 이 정도 난이도면 한 75점 선에서 끊길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기말고사는 이거보다는 쉽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한 문제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의 양과 이 계산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전형적인 1번이죠. 일단 상용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진수의 곱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진수가 10의 2분의 1승이 되니까 그대로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답이 이제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고 2번 볼게요. 2번에서 또 이제 적잖이 당황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2번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이걸 묻는 문제가 이제 거의 없는데 호도법에서 파이가 180도와 관련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냐라는 걸 이제 묻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파이를 그대로 18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도 180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변을 180도로 나눠주면 AB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구해보시면 A는 180분의 480이 되겠고 얘를 60으로 약분하시면 3분의 8이 나오게 되겠네요. 3분의 8. 그 다음에 B는 180으로 108을 나눠주시면 되겠고 이거 2로 약분을 해봤더니 90분의 54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18로 약분해주니까 5분의 3이 되겠네. 요거 두 개 곱하자 그랬으니까 정답은 5분의 8이 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이게 이제 3번에 있어야 되는 비주얼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청라고에서 좀 비주얼적인 압박도 많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3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보기보다는 2분의 파이 더하기가 있으니까 각변환을 통해서 함수를 바꾸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코사인이고 90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각변환이 될 거고 결국 루트 3에 사인 3x 그리고 더하기 1이라는 함수로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편했을 거야. 자, 그럼 기억은 9분의 4파이를 대입하자라는 소리니까 루트 3의 사인에다가 3배 하자는 이야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1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의 3에다가 사인의 3분의 4파이면 3분의 4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파이를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 틀린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심 위치가 딱 1이기 때문에 1에서 루트 3만큼 위쪽 아래쪽으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대값은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고 최소값은 1 빼기 루트 3이 되니까 두 개 곱하면 합차공식으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디귿은 fx의 그래프가 0,1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y는 루트 3의 사인의 3x라는 함수를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사인 x를 줄이고 위아래로 늘리고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건데 얘는 그걸 위로 한 칸 들어 올린 거니까 0,1로 올라갔겠죠. 점대칭의 기준점이.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4번 문제도 이제 각변환 문제인데 0부터 3파이까지일 때 이렇대요. 이제 x의 값을 합을 구하자 그랬는데 일단 파이 플러스 x, 파이 빼기 x 물론 이제 사분면을 고려해서 각변환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쟤네들이 이제 그냥 나와요. 그래서 3사인 제곱의 x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90도 넘어간 사인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x 그리고 이 값이 이제 2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인 제곱 x를 1차 쪽으로 맞춰주면 3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x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코사인 x의 값이 2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니까 2배 코사인 제곱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넘어가시고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됐겠네. 그러면 일단 얘 인수분해 되기를 둘 하나에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부터 주면 되겠고, 따라서 코사인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1이 되거나 하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코사인이 1이 되는 지점은 0부터 3파이까지 2파이밖에 없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0의 등호가 있으니까 0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잡으셔야 되는데, 코사인 x가 3파이까지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총 3개 나오는 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고, 그 옆에 있는 게 3분의 4파이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한 주기를 더 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 주기 2파이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8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8파이.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5개의 값을 더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뭐 0은 이제 합에 연관 안 주고, 이거 2개를 더하면 그대로 2파이니까 결국에는 4파이하고 3분의 8파이,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게 되면 3분의 12파이니까 3분의 20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4번에 있을 문제는 전혀 이제 아닌 거고, 5번은 이번에 이제 청라고에서 있었던 수행평가를 좀 의식해서 낸 것 같긴 한데, 정 12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안쪽에 틀을 다 잡아줬어요. 얘가 이제 정사각형이고 정삼각형이고 정육각형이고가 될 건데, 정육각형이 보이니까 일단 대각선 3개 연결해서 자르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대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정육각형이 쪼개졌을 때 나오는 6개의 정삼각형이 이 밖에 있는 정삼각형 6개랑 또 이제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일단 해보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일 거고,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이겠네요. 개수만큼 곱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정사각형은 6개 있죠. 6x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은 총 12개 나오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약분해봤더니 6x의 제곱에 플러스 3 루트 3의 x의 제곱인데, 요게 지금 6 루트 2에다가 3 루트의 6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무리해서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6이 있고 여기 6이 있으니까 x제곱의 값이 그대로 루트 2가 되면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루트 2를 대입해봤더니 루트 6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x제곱의 값이 루트 2란 이야기고, x의 값은 4제곱근의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6번. 6번도 이게 이제 계산량이 많은데, 그냥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a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일단 미체 조건 확인을 해봅시다. 미체 조건은 a-2라는 애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리고 a-1이 1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럼 2보다 큰데 3은 아니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2부터 3 사이하고 3보다 크다 하고 이렇게 2가지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a가 정수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겠고, 일단 a가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인데, 진수 조건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의 x의 플러스 5, 요것도 이제 양수여야 되겠죠. 2차식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2차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인 a가 0일 때랑 아닐 때 케이스 분류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a가 0이라면 좌변이 5가 되니까 5가 0보다 크다. 이건 이제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때는 진짜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2차식이 나타내는 값들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따지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죠. 개수가 음수니까 4분의 d를 조사하시면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의 5a, 얘가 이제 0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크고 a의 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쳐줘야 되는데, a가 0일 때도 성립했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등호 달아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밑과 진수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결국 이거하고 교집합을 잡으시면 되겠고, 따라서 최종적인 A 값의 범위가 3초가 5 미만으로 잡혀요. 근데 문제에선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이 4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겠죠. 자, 이 값을 그대로 두 번째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시켰더니 y는 로그의 4에 k가 있고 x 플러스 a 이렇게 일단 되는 함수인데, 얘가 2, 4분면을 지나지는 않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밑이 1보다는 큰 놈이야. 그럼 이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일 건데 2,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x축이랑은 일단 만나긴 만날 건데,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2, 4분면이랑 만나겠죠. 그러니까 y축이랑 이런 데서 만나줘야지 여기 안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을 관찰을 하시면 되겠고, 대입해봤더니 로그의 4에 4k가 되죠. 여기 0이니까. 근데 로그 4의 4는 1로 떨어질 거니까 결국 로그 4의 k의 플러스 1인데, 얘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실제로 이제 원점의 그래프가 이렇게 찍힌다 하더라도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 거니까 여기다 등호까지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로그의 4의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건데, 그럼 k의 값은 4분의 1보다는 작겠죠. 근데 진수였으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 요게 k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구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답이 1번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7번이에요. 로그 함수 같은 거 이제 공부를 좀 해보았으면 역시나 이제 익숙할 만한 문제기는 한데, 역시나 7번의 비주얼은 아니죠. 보니까 0부터 2까지 정의를 해놨고 조건 가려줬기 때문에 얘는 일단 주기가 2인 주기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돼. 자, 그리고 저 두 개의 함수를 봤을 때 여기에는 x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이니까 두 개의 지수 함수가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일단 하셨어야 됐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간단한 것 같죠. 일단 한 칸에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고, 1대칭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근데 주기가 2였으니까 이제 이 꽃갈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해서 이제 마지막에 GA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여기 있는 A는 여기 있는 로그에 미차 영향을 주고 있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A다가 3을 대입하라는 소리니까 결국 우리는 Y는 로그 3의 X하고 이 fx의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지금 보면 얘가 이제 2의 x제곱의 그래프니까 만약에 x의 값이 0이었으면 여기의 값이 0,1 이렇게 좌표가 잡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었으니까 1 대입하면 여기가 1,2가 되죠. 1,2.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fx라는 함수는 1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고, 이 로그 함수하고 이제 교점을 재야 되는 거니까 얘는 1,0 지나가고 3,1 지나가고 9,2를 지나가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fx의 최대값이 2가 됐으니까 x가 9가 되는 순간까지만 조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애초에 로그 함수 정의역 때문에 양수 쪽만 관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 해서 교점 개수 세보시면 일단 3,2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9,2 지나는 거 확인이 되고, 교점 개수는 6개가 되겠죠. 6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볼게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원리합계가 등장을 했어요. 일단 학생 A가 원금이 200만 원이고 연이율이 R% 그리고 복리로 계산하는 예금 통장 만들었다 했는데, 일단 해설 영상이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복리는 원금이 갱신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처음에 200만 원을 넣어놨을 때 연이율이 R%니까 1년이 지난 상황이 되면 여기에 이자가 한번 붙어서 R%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R을 더한 요게 곱해지면 되겠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여기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거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규칙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16년 뒤에는
16년 뒤에는 2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16제곱만큼의 돈이 통장에 찍혀 있을 거예요. 예금 통장이니까. 근데 이 통장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일단 식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가에 들어갈 말은 앞에 200을 떼놓고 1 플러스 100분의 R의 16제곱이 돼요. 16제곱. 그리고 이제 뒤에서 뭐라 하냐면 가에 알맞은 식을 F의 R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요 식이 F의 R이야. F의 R.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양변을 20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가 2분의 5로 정리가 되겠네. 마지막에 이제 상용 로그를 좀 취해달라는데 상용 로그 취했다고 칩시다. 그럼 로그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16승인데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겠고 얘가 로그에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로그의 2분의 5를 이제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런 형태를 맞춰달라는 이야기가 돼. 일단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로그의 4분의 10이랑 똑같죠. 여기서 이제 진수를 찢어주시면 1 마이너스 2배 로그의 2가 돼. 아까 이제 로그 2가 얼마나 그랬냐면 0.3으로 계산을 해달랍니다. 그러면 0.6이 빠지니까 이제 0.4, 즉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니까 로그에 요거 아예 통분해 버릴게요. 100분의 100 플러스 R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지점에 100 플러스 R이라는 진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진수를 찢어달라는 소리야. 로그에 100 더하기 R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 값이 이제 16으로 나누겠죠. 그럼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16분의 1이고 요게 40분의 1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이제 계속 소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25를 곱하면 1000분의 1이 돼. 1000분의 25. 그럼 1000분의 25면 0.025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로그에 100 더하기 R 그리고 이쪽이 2.025가 되겠네요. 2.025. 그래서 두 번째 나에 들어갈 숫자는 2.025가 되겠고 이 나에 들어갈 숫자를 P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P의 값이 되겠죠. P의 값. 자, 이어서 진행을 해서 결국 R의 값을 찾자는 소리인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2 더하기 0.025거든요. 근데 0.025 대신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로그의 1.06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의 1.06이라고 쓰면 얘가 로그의 100인 거니까 진수 곱했을 때 로그의 106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106. 그래서 100 플러스 R이 106보다 큰 거니까 R의 값이 6 이상이 되어주면 되겠고 최소값을 다라고 하자 했으니까 다에 들어갈 말이 6이 되면서 그 값이 이제 Q 하고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는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40p-q 곱하기 뭐 이제 어쩌고를 하지.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가 아까 40분의 1이었잖아요. 분자 분모에 20으로 곱해서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어쨌거나 40p-q를 계산하시게 되면 75가 됩니다. 75.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 또 대입을 하자는 얘기인 거지. 이게 FR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75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1.75가 되겠고 그거의 16제곱이 A의 16제곱이라고 한 거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네, 이것도 이제 계산이 좀 험난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 9번이 이제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었었던 문제고 수능 특강에서 지수로그 함수 레벨 2에 있었던 문항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로그 함수로 나와 있었던 표현이 지금 지수 함수로 바뀌기만 했어요. 그 상황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야. 일단 보면 두 지수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 5라는 애가 정근선이 돼요. 5라는 애가 정근선이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제 감소하는 지수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수 함수는 B가 정근선이고
그 위에 있을 거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근데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제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돼. 증가하는 지수함수. 근데 이제 b의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저 b라는 정근선이, 이 정근선이잖아요. 그 b라는 정근선이 5보다 같거나 위에 있으면, 뭐 만약에 b가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ax,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고, 얘랑 x는 k를 이렇게 딱 그려요. 해서 각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pq라고 하지. 그럼 여기가 이제 p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q가 될 거야. 예, q. 그리고 나서 이제 이 x는 k라는 직선과 y는 3이 만나는 점이 r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5였으니까 y는 3은 어쨌거나 이거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만약에 3이 어쨌거나 5보다 밑에 있으면 PR과 QR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거야. 결국 얘가 성립한다라는 소리는 R이 선분 PQ에 중점이 된다라는 소린 거니까 이 교점 PQ의 위치는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R을 중간에 꽂으려면 어떻게 점근선을 조절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B가 있고요. 이거보다 올라가는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는 O라는 애가 있어. O라는 애가. 이거보다는 내려가는 애가 또 이렇게 생겨. 그래서 여기 이 O와 B의 정중앙에 3이라는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X는 K 어딨냐? X는 K는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뭐 편의상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X는 K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다시 상황 보세요. 내려오는 지수함수랑 얘랑 만나는 점이 P여야 되니까 여기가 P인 거고 올라가는 애랑 만나는 지점이 Q야. 그리고 PQ의 정중앙에 R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PQR이 정확하게 대칭으로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 곡선과 여기 곡선이 대칭 관계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점근선을 조절했다 치더라도 밑까지 같아줘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보다 크다 했으니. 그러면 점근선의 위치를 통해서 이제 B의 값을 잡으시면 되는데 5, 3 역시나 똑같이 두 칸 내려가시면 B의 값이 1인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답이 3이 됩니다. 3. 5번이 정답이 되겠고 넘어가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0번으로 합시다. 10번은 솔직히 이제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범위가 이제 사인 법칙이라서 외접원과 관련된 상황을 주기는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이러한 표현 때문에 삼각함수 문제로 낸 게 아닌가 뭐 싶긴 해요. 삼각함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외접원의 중심과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그림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돼요. 이러한 상황. 여기 이제 3세타라 하고 여기 세타라고 하자라는 소리인데 문제 말을 잘 보시면 코사인의 ADB의 값이 2분의 1이에요. 코사인의 ADB면 ADB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지금 삼각형에서 놀고 있으니까 180도 넘어가는 2분의 1은 없어. 여기가 60도였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평각이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겠고 어쨌거나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뭘 하라 하냐면 사인의 4세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인의 4세타가 지금 어디 있냐면 3세타 세타니까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사인 법칙의 늪에 빠지기 좋게 문제를 준 거야. 여기에 4세타가 있고 사인의 4세타를 물어봤으니 외접원의 반지름과 AC의 길이를 찾으려고 만약에 노력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상황 좀 볼게요. 일단 외접원의 중심이 나와 있고 A, B, C가 각각 이제 원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해 줍시다. 중심하고 연결해 줘. 그 다음에 C랑 이 외접원의 중심도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AO와 BO와 CO의 길이가 전부 같아지죠.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좀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A, B, O의 크기가 지금 3세타야. 그럼 여기도 3세타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뭐 내지는 이제 원주각으로 보셔도 되고 A2에서 여기가 6세타가 되겠네요. 6세타.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BOC의 입장에서는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야. 그럼 외곽의 크기 여기 2배의 세타 이렇게 뭐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보세요. AOD. AOD를 보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60도가 있으니까 요 각은 120도. 그리고 여기 있는 6세타를 없애야 되니까 빼기 6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네. COD를 보시면 120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60도를 써놓고 2세타를 없애주는 역할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각들을 써놓고 이제 뭐 할 거냐. 지금 최종적으로는 AOC라는 삼각형이 역시나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밑각인 120도 마이너스 6세타하고 그 다음에 60도 마이너스의 2세타하고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얘 넘기고 60도 넘겨주게 되면 결국 4세타의 값이 60도가 되겠죠. 근데 구하고 싶었던 게 사인 4세타니까 그대로 사인의 4세타의 값을 계산해주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간단한 기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11번을 봅시다. 11번. 얘가 좀 이제 계산이 있었죠. 일단 조건들을 또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AB의 길이가 6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C의 값이 6루트 7이에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이 6이야. 그리고 C가 둔각이네. 이제 C를 결정하는 소리가 되고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84파이라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4. 이 루트의 21이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요거 각변환하라는 소리 같고 여기에서 4분의 3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C를 특정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얘 알죠. 그리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러니까 사인 A하고 사인 C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결정을 해볼게. 그럼 사인의 A의 값은 2R분의 A니까 4루트의 21분의 A의 값 6이 되겠죠. 그럼 일단 요거 약분하시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3 되는 거고 유리화 하시면 2루트 유리화해야죠. 유리화하면 2 곱하기 21분의 3루트의 21이 되겠고 다시 여기를 7로 약분하니까 14분의 루트 21이 사인 A의 값이야. 일단 숫자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사인 C의 값. 사인 C의 값은 2배의 R분의 이번엔 C의 길이가 6루트 7이었습니다. 6루트 7. 그럼 얘도 이제 약분 한번 해보면 여기 2하고 여기 3으로 약분하시고 루트 7, 루트 21,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3과 3을 다시 루트로 약분시켜요. 그러면 결국 지금 사인 C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고 사인 값은 하나당 각이 2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 결정하라고 C가 둔각이라는 조건을 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C라는 각이 120도라는 걸 찾았습니다. 120도. 그러면 120도에 4분의 3이면 얘는 이제 90도인 거죠. 90도. 그러니까 저기서 각변환으로 C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소리야. 자, 이제 각변환 해봅시다. 6배 탄젠트에 A 더하기 B는 180도에서 C를 뺀 값이랑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일단 파이 빼기 C가 2사분면이잖아요. 그지? 2사분면에서 탄젠트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C가 될 건데 탄젠트 C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 180도고 얘 120도지? 60도야. 그래서 탄젠트 60도 하니까 6루트 3 이렇게 합시다. 6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빼기 A니까 1사분면에서의 사인 A 값으로 변환이 되겠죠. 근데 사인 A 값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어. 이걸로 나누자는 소리니까 뒤집어서 쓰시면 루트 21분의 14가 되겠죠. 그럼 또 이제 얘랑 약분하세요. 루트 7이 될 거니까 루트의 7분의 84가 되겠고 그 값이
루트 7의 AC의 길이가 된답니다. 요거 이제 B인 거는 보이시죠? B. 그럼 이제 B의 값을 구한 것 같아. 루트 7 넘겨주시면 7배의 B가 84라는 소리니까 B의 값이 10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사인 B의 값까지 구해달래. 그럼 또 이제 얘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럼 사인 B는 2R 4루트 21분의 얼마였죠? B가 12였으니까 12가 올라가고 약분하면 3인 거니까 유리화하시면 21분의 3루트 21이 되겠고 다시 이거 약분하니까 정답은 7분의 루트 21.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그러니까 계산량이 이제 만만치가 않죠. 계산량이 12번입니다. 12번. 양수 A에 대해서 뭐 이제 저런 함수 하나 줬고 fx의 그래프하고 이제 그림을 줬어요. 그림. 근데 일단 뭐 이제 낯선 삼각함수가 나왔으니까 f의 주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2파이라는 애를 x의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파이분의 4a가 올라가겠고 그러면 8a가 주기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직선을 하나 줬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심상치가 않죠. 특수각을 떠올리셨어야 됐겠고 해서 이제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까지 주면서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아까 L이죠. L의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얘랑 X축하고 이루는 이 각이 30도였다는 소리가 돼요. 30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AC랑 X축이 평행하다 했으니까 여기 30도겠죠. 예, 30도. 근데 ABC가 또 이제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60도. 그러면 이 B에서 또 이제 AC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 다시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고 특수각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출발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하고 C로 도착한 거죠. 그 얘기는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그냥 하나의 죽인 거야. 죽이 아까 8A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8A 되겠죠. 그럼 8A의 60도야.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 ABC에서 절반 치면 되니까 요 길이가 4A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배의 A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전체가 8A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A라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잠깐 앞에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fx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지금 0,2고 직선 L도 y축과 만나는 지점이 0,2야. 이걸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직선 L과 사인 함수 fx가 0,2에서 교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지금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 그 그래프가 0,2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직선 L도 직선은 항상 점대칭이니까 여기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겠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부터 y축까지의 거리하고 여기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소리가 돼. 그럼 아까 6a였으니까 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3a 그리고 여기도 3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y축이었는데 y축으로부터 3a만큼 떨어진 지점에 b가 있으니까 너가 3a를 x좌표로 가지게 되겠네요. L의 방정식에다가 3a를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L의 방정식을 써보면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였어. 여기다 3a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3의 a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이 b라는 점은 또 f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fx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줘요. 그럼 루트 3a의 플러스 2라는 값이 fx에다 대입을 합시다. 6배의 사인에 4a분의 파이 x야. 그럼 4a분의 3a 파이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더하기 2랑 더하기 2는 지워지겠고 그죠?
계산해 보시면 6배 사인의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근데 4분의 3파이면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지?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6이 되겠네. 그럼 정리를 합시다. 지금 루트의 3의 a가 루트 2분의 6이 된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분모 루트 6 되겠죠. 한 번 더 약분하시면 a의 값이 루트 6이 돼요. a 값이 루트 6. a 값까지 결정이 됐어요. 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a, b, c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는데 아까 여기 직각이었잖아요. 그치? 여기가 4a였고 여기가 8a였고 특수각이니까 여기 a, b의 길이는 얼마니? 4루트 3a겠네요. 4루트 3a. 4루트 3a. 그럼 2분의 1 밑변 높이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고 4a에다가 4루트 3a를 곱해주시게 되면 8루트 3의 a의 제곱 되겠죠? 정답이 48루트 3이 됩니다. 48루트 3. 정답이 5번이었겠죠. 5번. 정리하시고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 13번에서는 일단 a와 b의 대소를 줬어요. 0보다는 크고 a가 b보다는 작답니다. 그리고 로그의 a의 b가 음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상으로는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a가 1보다 컸어요. a가 1보다 크면 로그 a의 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이제 1,0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근데 로그 값이 음수가 되려면 b는 이제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성립했을 때는 b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건데 b가 더 크다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인 경우에 해당하겠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0과 a가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럼 위에 그림을 재탕한다라고 치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야. 그럼 함수 값이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b라는 값은 이런 데 있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대소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fx라는 함수를 보니까 지금 fx는 이게 b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b분의 1의 x제곱인 거고 b분의 a의 x제곱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애초에 b가 더 큰 거고 큰 걸로 나눴으니까 지금 밑은 b분의 a는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fx는 감소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일단 여기까지 문제 이해를 마치고 나서 기억으로 들어가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대값을 물었어요. 그럼 최대값이면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달라는 소리가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a분의 b가 되겠네. 잘 써놨으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지수함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이랑도 당연히 0,1에서 만나고 있겠죠. 니은 보시면 마이너스 a를 넣어달라 했는데 음수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맞아. 니은도 맞아. 니은까지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마지막 디귿 봅시다. fx의 역함수를 g의 x라고 하자 그랬고 근데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 아무런 무리가 없어. 즉 gx라는 함수의 식을 그냥 써버리면 gx는 로그의 b분의 a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일단 뭐 감소함수인 거 확인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값을 2번 넣어달래요. 2번 넣어봅시다. 그럼 g에 b분의 a 제곱이죠.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의 b분의 a의 b분의 a 제곱인데 b분의 a 제곱 대신에 b분의 a 곱하기 a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b분의 a 똑같으니까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의 b분의 a에다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로그 b분의 a의 a를 보시면 일단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a라는 숫자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런 곳에 있겠네. 그러면 이 숫자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 g의 첫 번째 함수값이 1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큰 값을 다시 감소하는 지수함수에 넣자는 이야기니까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래서 딕은 역시나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해결을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14번으로 합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뭐 이제 중심 어쩌고 나오고 마지막에 구하는 거 봤더니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그림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보시면 일단 AB의 길이가 얼마였죠? AB의 길이가 16이었기 때문에 이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8이겠죠. 8. 그럼 이제 이 반원이라는 놈도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중심 잡아주면 얘네 둘이 길이가 같겠고요. 그 길이가 4로 일정하겠네. 4. 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의 반원은 서로 합동인 상황이야. 합동인 상황인데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지금 P 어디 있죠? P. 호 CD하고 호 DB의 길이를 더하자 그랬어. 그럼 호 CD면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호가 되겠고 호 BD면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호인데 이 두 개의 원이 공통현을 기준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호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P라는 놈은 2배의 호 BD의 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리고 Q는 뭐라 했냐면 Q는 어디 갔니? 호 AB의 길이래요. 근데 호 AB의 길이면 그냥 이거 전체 반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Q의 값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반지름이 8이었으니까 16파이가 원주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요거 8파이라고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D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출발해 봅시다. 여기가 2세타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였을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두 개의 반원이 서로 합동인데다가 합동인데 공통현에 의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두 개의 호의 길이가 같다 그랬지. 그 얘기는 여기와 여기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중심각의 크기는 빨간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에 빼기 세타 됐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이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잡히겠네. 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파란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요 D라는 점은 원 위의 점이에요. 이쪽 반원 위의 점. 그 다음에 5도 지름의 한쪽 끝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랑 D를 한번 연결해 볼만 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름인데 원주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게 원 위에 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삼각형이 이번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여기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럼 다시 여기가 2세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뭐 더 나아가서 이 두 개의 선이 평행한 것까지도 볼 수 있으면 뭐 좋긴 하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쨌건 우리는 지금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호 BD는 이만큼의 길이인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 거 찾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거니까 계산합시다. 2배 호 BD의 길이는 R세타 4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즉 8배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된다는 소리가 돼. 자, 그럼 문제에서 또 뭐라 하냐면 지금 마지막에 이제 P와 Q의 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그대로 한번 곱해 보시면 8파이 8파이 64파이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요게 이제 P랑 Q의 곱이야. 이 P랑 Q의 곱이 부채꼴 OD의 넓이의 32파이 배. 32파이 배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부채꼴 OD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채꼴 OD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아까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를 구해놓은 상황이야. 그러면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건 반지름인데 뭐 OE의 길이를 구하든 OD의 길이를 구하든 뭐 그건 관계가 없겠죠. 편해 보이는 건 OD인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 직각삼각형 큰 거 있잖아요. 그지?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8인 거니까 8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다시 쓸게요. OD의 길이는 8배 코사인의 얼마였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8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 사인 세타네. 8배의 사인 세타야. 요게 반지름이네요. 그죠? 곱합시다. 제곱 2분의 1 R제곱이니까 64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거기에 중심각의 크기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여기에 있는 2랑 여기에 있는 16이랑 32랑 약분합시다. 그럼 16파이에다가 곱하기 64의 사인 제곱의 세타 곱하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이제 돼. 자, 식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또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있죠.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2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줄게 하나. 그럼 2를 뽑았으니까 32가 남겠죠. 16파이에 곱하기 32의 사인 제곱 세타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이제 2를 줬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날려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식을 다시 써보면 64파이하고 16파이 곱하기 32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건데 32는 64랑 2로 약분되죠. 파이도 지워져요. 그래서 16으로 나눠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나타나겠네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8분의 1이고 문제에서 세타 값의 범위를 이거 안 적어놨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줬어. 0부터 2분의 파이 여기 지워졌구나. 여기 있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예각인 거니까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고 다 양수겠지. 그래서 결론 사인 세타는 2 루트 2분의 1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시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시고 사인이 2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2분의 7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이 둘의 곱이니까 8분의 여기 루트 7이지 8분의 루트 7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객관식을 정리하고 이제 서답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서답형 보시면 15번 서답형 1번은 아주 간단한 지수법칙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약분하면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바로 9분의 1이라고 정답을 내주셨으면 됐겠고요. 서답형 2번은 로그 방정식인데 이게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보니까 일단 로그를 합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로그에 16이죠. 그리고 a-1에 b 플러스 1이 되겠고 요 값이 지금 2분의 3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1과 b 플러스 1은 16의 2분의 3제곱이 되겠네요. 16이 4의 제곱이니까 4의 3승 64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a, b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그럼 정수 두 개를 곱해서 6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능한 후보군들을 좀 적어보면 여기에 a-1에 이렇게 하자. a-1 그리고 b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a 여기 b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어차피 구하고 싶은 게 지금 a 더하기 b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a, b의 값을 박아놓고 더하셔도 되고 지금 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a 더하기 b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서 놀도록 할게요. 자, 그럼 64야. 64가 되면 얘가 64일 때 얘는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a랑 b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b 플러스 1이 1이면 얘는 b가 0인 경우야. 그러니까 이건 일단 지워야 되겠죠.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2일 때 얘는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일단 34라는 값이 하나 튀어나오네, 그지? 그 다음에 16일 때는 4가 되면 돼. 두 개 더해보니까 20 나오죠. 20. 그 다음에 8하고 8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16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길게. A-1이랑 B 플러스 1인데, 이번에는 얘가 4가 되고 얘가 16인 경우야. 근데 이게 어차피 위아래 뒤집힐 거 아니야, 그지? 위아래가 뒤집혀. 물론 A, B의 값은 바뀔 건데 이 전체적인 값들은 변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남은 A 플러스 B의 값들 쭉 적어보면 이 다음에 다시 2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64면 A랑 B가 모두 자연수니까 나머지 하나의 케이스에서 65까지 나타나게 되겠네.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 구하자고 했으니까 16이 정답이 되겠죠. 16.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입니다. 서답형 3번. 주기가 4분의 파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일단 A의 값을 구할 건데, 탄젠트 기본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A 값이 4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4인 거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이야기를 했는데, fx, 즉 탄젠트의 점근선은 이 내용물이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는 지점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4x에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애가 정수 n에 대해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되면 되는 이야기네. 그럼 3분의 파이를 넘겨주시게 되면 4x는 n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 4로 나눠주니까 x는 4분의 n파이에다가 플러스 2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이러한 값이 됐대요. 양수 m의 최소값. 왜 최소값이냐면 정수 떼서 계속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최소값이면 그냥 24분의 파이를 갖다 쓰면 되겠죠. 너가 m이라는 소리네. 6배를 하죠. 6배 해주면 이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사인의 4분의 파이면 루트 2분의 1인 거죠. 그걸로 나누었으니까 분자로 올려주시면 답은 4루트 2가 되겠네요. 4루트 2. 이제 세 문제 나왔습니다. 단답형 4번. 합성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또 이제 나왔는데, 합성함수의 주인공은 겉함수고 걔를 먼저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f에 gx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저 안쪽에 있는 gx를 일단 다른 놈으로 치환하고 보자고요. 치환. 그러면 f의 t의 값이 0인 그러한 t의 값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 잘 보세요. 지금 ft가 0이야. 근데 t는 gx였죠. gx는 사인을 왼쪽으로 밀어놓고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면 기존에 넘실대던 애들의 아랫부분이 전부 접혀 올라왔을 거니까 결국 t의 값의 범위는 0부터 3파이, 왼쪽으로 4분의 파이 밀어봤자 한 주기는 들어갈 거니까 0부터 t가 1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럼 0과 1 사이에서 f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코사인 2파이x는 주기가 1인 함수죠. 주기가 1인 함수. 주기가 1인 함수야?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주기가 1이라고. 그러면 이 정중앙에는 2분의 1이 있을 거고 4분의 1, 4분의 3이었겠네. 그래서 t의 값이 4분의 1이거나 4분의 3이거나 한다고. 근데 그 t가 g의 x였다 이 얘기인 거죠. gx. 그러면 결국에는 절대값의 사인에 x 플러스 4분의 파이, 얘가 4분의 1이거나 4분의 3이거나 한 거네. 그러한 애들을 0부터 x가 3파이까지 구해달라는 소리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sin x의 절대값을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밀어놓고 교점들을 관찰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식으로 갈게요. 자, 식으로 갈 건데, 일단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는 x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또 치환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t를 썼으니까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는 애를 p로 치환해 줄게요. p. 그럼 우리는 x 값의 범위가 0부터 3파이까지였으니까 p의 값의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13파이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sin x 그려놓고, 즉 sin p겠죠. sin p 그려놓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sin p 그려놓고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일단은 0부터 3파이 근처기 때문에 한 1.5주기 정도는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이렇게 해놓고 칸을 쪼갭시다. 뭐 한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사인이니까 요렇게 오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여기까지 오겠네요. 그죠? 근데 다음 것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x 값들을 좀 써보면 여기가 이제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여기가 3파이가 돼요. 그러면 지금 4분의 어디죠? 파이죠? 4분의 파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지? 얘가 2분의 파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의 정중앙에 4분의 파이가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인데 문제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뚫어놓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4분의 13파인데 어쨌거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 간 거잖아요.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3파이가 되고 여기 역시도 뚫려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근데 사인의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루트 2가 돼요. 2분의 루트 2. 자, 그럼 우린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그치? 자, 생각해 봅시다.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의 2분의 1. 맞나요? 루트의 4분의 1인 거니까 얘하고 4분의 1하고를 봐야 되는데 4분의 1이라는 애는 루트의 16분의 1인 거니까 일단 얘가 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4분의 파이보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4분의 1이 작은 거니까 4분의 1이라는 애는 대충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라인이 4분의 1 라인이 됩니다. 4분의 1 라인. 4분의 1 라인. 그럼 지금 몇 개의 해가 등장했는지를 보시면 얘는 안 세겠죠. 요거 세줘야 돼. 요거. 별표로 할게요. 요거 세야 되고 요거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세야 되고 3개 나오네. 3개.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애도 분명히 이제 있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애도.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애는 같은 거리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시나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고 이 2분의 루트 2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더 짧은 거니까 이 근은 카운트가 되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근 하나 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요 근까지 발생하죠. 물론 값이 누군지는 구할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4분의 3을 좀 볼게요. 4분의 3.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얘보다 위냐 아래냐가 문제야. 자, 루트의 2분의 1이었죠. 2분의 루트 2가. 근데 얘는 루트의 16분의 8입니다. 16분의 8. 그리고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루트의 16분의 9예요. 그럼 얘가 더 크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보다 위에 4분의 3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4분의 3을 이렇게 또 그려봅시다. 4분의 3. 여기까지 4분의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도. 지금 보면 이거보다 더 긴 거니까 요거보다 더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뭐 한 이런 데 있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의 4분의 3이 된다고요. 그럼 또 이제 근을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여기 근 하나 있고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별표 쳐진 위치들의 합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대칭이거든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야.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그러면 얘랑 얘 1번하고 2번 더하면 3파이겠죠. 중앙이 2분의 3파이니까 3파이.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더해도 3파일 거야. 5번하고 6번 더해도 3파일 거고 7번하고 8번 더해도 3파이겠죠. 그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내려가는 곡선 똑같으니까 9번과 10번까지 더해도 3파이가 돼. 그럼 지금 10번까지 왔으니까 총 5쌍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이 누구냐면 남은 애들이 얘네 둘인데 얘네 둘은 3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정중앙에 3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 저 둘의 합은 3파이의 2배인 6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게 되면 15파이에 6파이를 더하니까 21의 파이가 돼. 21의 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셨어야 돼. 지금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값이 x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p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값이에요. p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한 이 21파이라는 값이 p의 합인 거야. p의 합. p의 합. 근데 나는 x합을 구해야 되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기존의 x값들에서 전부 다 4분의 파이가 더해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4분의 파이씩을 빼주면 되는데 해가 10개 하고 2개 더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 21의 파이에서 3파이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18의 파이가 답이 됩니다. 18파이. 계산이 꽤나 이제 있었던 문제죠. 어쨌거나 답은 18파이가 됩니다. 18파이.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단답형 5번 문제입니다. 얘도 수능 특강 변형 문제인데 얘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예제 있던 문제를 변형했던 것 같아. 0부터 1 사이에 있는 m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1과 뭐 mx가 만나는 점이래요. 그럼 지금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뭐 일단 y는 x보다 조금 더 누워있는 애겠고 3, 4분면에 있는 애를 a라고 하죠. 그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그 다음에 OA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알파라고 하지? 뭐 일단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 좀 B에 대해서 OB가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한대. 마지막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자, 여기다 씁시다.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래. 근데 알파하고 베타 둘 다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가 일단 0부터 4파이까지 가겠죠.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코사인이 1이 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이가 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네.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생각을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알파라는 거는 어쨌거나 동경 OA의 각인 거고요. 동경 OB가 나타내는 각이 지금 베타인 건데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더했더니 2파이가 됐대. 그럼 이제 머릿속에 동경의 위치관계 쭉 펼쳐놓고 합이 2파이가 돼야 되니까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의 동경은 원점하고 A를 이은 거고 하나의 동경은 원점하고 B를 이은 거야. 그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A가 3, 4분면에 있다 했으니까 B는 2, 4분면에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생각 잘 해보세요. 일단은 y는 mx하고 1의 교점이 a였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인 상태에서 3, 4분면의 교점을 a라고 하자는 거고 이 oa와 ob가 x대칭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직선이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로 변해서 직선 OB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mx인 것까지 찾으셨으면 일단 성공이야. 자, 마지막에 일단 구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삼각형 OAB의 넓이, 즉 저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4루트 3이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만큼이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OB가 나타내는 동경이 베타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그러면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이제 교점이 B인 거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얘는 4 코사인 베타 콤마 4 사인 베타라고 좌표를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삼각형의 전체 넓이가 가려져서 안 보이네. 4루트 3이래. 그러면 이 반으로 쪼개진 이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3이 되면 돼요. 위아래 대칭이었으니까. 즉 밑변과 높이의 곱이 4루트 3이라는 소리네. 4루트 3은 자 밑변 길인데, 밑변 길이가 지금 요거의 길이여야 되지, 그치? 근데 x좌표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4 코사인 베타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높이는 그대로 4배 사인 베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6으로 양변을 나눠봤더니 사인의 베타하고 코사인의 베타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의 4분의 루트 3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네. 마지막에 하는 거 봤더니 이제 m의 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야. 즉 얘를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지금 계속 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구해야 하는 것은 탄젠트의 알파 값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은 또 이제 알 거고, 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사인, 코사인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탄젠트 베타 더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의 베타, 그리고 역수 사인 베타분의 코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통분해봤더니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뒤집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 그죠? 그럼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루트 3 곱해줄게요. 루트 3에 탄젠트를 곱했다고 치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랑 탄젠트 곱한 거니까 넘기면 4배의 탄젠트 베타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하고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엔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루트 3과 1, 루트 3과 1로 인수분해가 돼. 따라서 탄젠트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 이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제 파이보다 작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이.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 베타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이제 이놈으로 특정이 됐죠. 즉, 이 탄젠트 베타가 직선 OB의 기울기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놈의 값이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 다시 마이너스 떼주면 너의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정답은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답형 마지막, 서답형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학교들의 기출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죠. 역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를 줬는데 두 함수의 밑이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서 평행이동이 됐을 거란 이야기야. 자, 얘도 일단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평행이동하면 y는 a의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y는 log의 a의 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주면 y는 log의 a의 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저 두 개의 함수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으니까 이 대칭이었던 기준선도 평행이동이 돼서 얘네 둘은 y는 x 더하기 2에 대해서 대칭인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상황을 봤더니 지금 얘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리려면 x는 0일 때 얘 함수값이 어떻게 될지 정도는 봐줘야 돼. x 대신에 0을 넣어봤더니 로그의 a의 2가 돼요. 근데 a는 3보다 컸고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죠. 증가하는 함수인데 진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양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게 이놈이겠지. 그치? y는 x 더하기 2라는 친구. 대칭이니까 넘어와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지? y축이 대충 이런 곳에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야 0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겠죠. 해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a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로그의 a의 x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지수함수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을 a라고 하자 했으니까 얘가 a야. 그리고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여기 b인 거죠. 그리고 나서 AB의 길이가 18루트 1에 여기 18루트 1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었겠네요. 그 얘기는 요 길이가 9 루트 2. 요 길이 역시도 9 루트 2란 이야기가 되겠네. 그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루트 2가 보여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9가 되고 여기 길이가 9일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문제에서 마침 AB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 하자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그대로 M이 되는 건데 A의 X좌표가 0이었기 때문에 9만큼 가주시게 되면 이 M의 좌표는 X좌표가 9이겠죠. 대입을 해봤더니 Y좌표 11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9칸을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면 A의 좌표가 0,20이 되겠고 다시 여기서 9칸을 가고 9칸을 내려오면 B의 좌표는 18,2라는 것까지도 찾을 수가 있겠네. 그지? 자, 이어서 또 가봅시다.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이 선이 이제 직선 L이었어요. 이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M을 지나면서 X축과 만나는 점 얘를 이제 C라 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까 찾아놨으니까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인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갑자기 대뜸 AC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럼 ACB면 어떤 삼각형이냐? 요 삼각형이겠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길이를 갑자기 물어봐요. 반지름의 길이를. 그럼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마침 여기에 한 변의 길이 18루트 2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의 사인 값만 알 수 있다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유추할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일단 다시 보시면 지금 M의 좌표가 9,11이야.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죠. 두 놈이 다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선분 CM의 길이가 11의 루트의 2가 됩니다. 11의 루트의 2.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18루트 2고 저 CM을 그대로 높이로 쓰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에 루트 2, 여기에 루트 2, 여기에 2가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ABC의 넓이가 18 곱하기 11이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18 곱하기 11.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필요한 게 사인 값이니까 이거 곱하기 2분의 1 AB 사인 때 그거 있잖아요. 그지?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다시 2분의 1에 AC하고 BC는 당연히 길이가 같겠지, 그치? 당연히 길이가 같을 건데 여기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두 칸, 20부터 2까지 두 칸이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루트의 404가 되겠죠. 루트의 404. 그치? 그 길이 같대. 그러면 제곱이 되면서 404가 되겠고 사인의 C가 되겠죠. 그 값이 18 곱하기 1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의
C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의 C의 값을. 일단 여기 202니까 202로 나눌게요. 그럼 202분의 18 곱하기 11이죠. 2로 약분을 한번 해봤더니 9 곱하기 11분의 101. 뭐 일단 이따위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인 C의 값은 2R분의 요거의 사인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18루트이기 때문에 다시 18루트1을 또 소환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끝나가.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2R. 자, 그러면 넘어와서 이제 18루트가 혼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좌변의 역수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분의 10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9랑 여기에 있는 2랑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가 또 약분되겠네. 그래서 아래 값이 11분의 101의 루트 2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게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11분의 101 루트 2라고 쓰셨으면 됐겠고 이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 11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쭉 이제 훑어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어느 거 하나 가벼웠던 문항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등급 컷이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시험이 될 거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마무리합시다.